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당위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여성의 갱년기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이란 무엇이며 또 갱년기 때는 왜 살이 찌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또 갱년기에 살이 찌면 주로 어떠한 질환들이 생기며 특히 성인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년기 다이어트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학적 치료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갱년기를 흔히 제2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갱년기 때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이 나타나 몸을 괴롭히고 또한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겨나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성의 특히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전후로 해서 약 1년간 또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여러 가지 변화와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증상을 바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갱년기가 왜 생기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갱년기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성들은 난소 호르몬과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점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부신피질 호르몬이나 성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면서 뇌의 자율신경 증체에 영향을 미쳐 한마디로 자율신경 실조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상열감과 가슴 두근거림, 또 불안증과 우울감, 건망증이 심해지고요. 또 이로 인해 오십견이나 여러 가지 골다공증,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잘 생겨나게 됩니다. 갑자기 없던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요. 이때에는 복부나 허벅지나 둔부에 살이 갑자기 찌게 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지게 되죠. 또한 월경이 불순해지고 월경 출혈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질염이나 요실금 같은 하복부에 아니면 생식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쿠퍼만 지수라 해서 이러한 갱년기 증상 상태를 수치로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이제 쿠퍼만 지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약 11가지 증상을 나열해 놓고 그걸 점수로 매겨서 본인이 20점 미만이냐, 20점에서 25점 사이냐, 25점 이상이냐에 따라서 본인의 상태가 경미한지 중증도인지 아니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시고요. 쿠퍼만 지수에 제가 11가지 증상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안면 홍조,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 발한, 갑자기 땀이 많이 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면증이 심해졌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경질이 나고 굉장히 화가 잘 난다. 다섯 번째는 갑자기 우울감이 많이 심해지고 상실감이 많이 생겨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지럼증이 심해진다.
7번째는 피로감이 자주 오며, 또 8번째는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이유 없이 자주 생겨난다. 그리고 9번째는 두통이 자주 오고, 또 없던 혈압 같은 게 막 치솟을 때가 있다. 10번째는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마지막 11번째는 질이 건조하거나 여자들 분비물이 많이 적어졌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체크를 해서요, 1번부터 11번까지 중에서 꽤나 5개 이상이나 6개 이상이면 본인은 갱년기 증상이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갱년기에 왜 살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수면 부족인데요.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었죠. 우리가 잠을 깊이 못 자면 그로 인해서 지방을 없애 태우는 렙틴 호르몬이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식욕을 부추기는 그렐린 호르몬이 높아져서 자꾸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많이 먹게 되고 활동량은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당연히 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살찌는 원인은 스트레스인데요. 갱년기가 되면 우울감과 불안감과 함께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가 분비가 너무 많이 심해지면 코르치졸 호르몬이라는 분비가 더욱 왕성하게 분출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식욕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특히 내장 지방을 복부 비만의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갱년기 때 살이 찌는 원인은 바로 폐경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평소에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점점 낮아지면서 지방 대사나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량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기능이 낮아짐으로 해서 우리 몸의 체지방과 내장지방이 축적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여성들이 젊었을 때는 둔부나 엉덩이 살이 더 많이 찌는 반면에 갱년기 이후에는 복부나 허리, 옆구리 살이 더 훨씬 많이 찌는 남성형의 비만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년기에 살이 찌는 원인은요, 한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진액이 고갈되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자율신경계가 떨어지는, 한마디로 몸의 신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내장지방이나 우리 몸의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감수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갱년기 때는 이 갱년기 비만이 단순히 살이 쪄서 우울해지고 몸이 무겁고 뚱뚱 붓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제2의 삶에 살 때 성인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면서 비만도 질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갱년기에 살이 찌면 생기는 성인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은 크게 혈관 질환을 말하는 거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바로 3대 성인병, 3대 혈관 질환에 속하는데요. 고혈압 증상이 있게 되면 먼저 뒷목이 뻣뻣해지고요. 지속적인 두통이 생기면서 안압이 올라가서 눈이 침침해지고 갑자기 속이 메식거리면서 구토증이, 구역질이 날 수가 있고요. 어지럽고 입이 마르고 쓰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드러나면 본인이 혹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지 않나 혈압 체크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함께 복부 비만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는, 당뇨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예로부터 당뇨는 소갈병이라 해서 상소, 중소, 하소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상초에 당뇨가 오면 입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초,
소화기에 당뇨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음식을 금방금방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지는, 허기가 지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하소증이라 해서 신허증이 생기면 바로 소변이 자주 마렵고 그리고 소변에 약간 기름기가 뜨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체중 감소나 권태 피로감이나 또한 피부 가려움증이나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를 않고 백내장 증상이나 여러 가지 심장이나 신장, 콩팥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도 반드시 본인이 식후 혈당이나 식전 혈당을 체크를 해서 본인의 복부 비만이 있으면 바로 근본적인 원인 질환 치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이 있는데요. 고지혈증 증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도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면서 맑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가슴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손발이 자꾸 저리거나 몸이 무거우면 그러면은 바로 이제 고지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고지혈증은 바로 동맥경화나 협심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본인의 여러 가지 비만이나 아니면은 아까 혈압, 당뇨 같은 그런 증상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갱년기 때는 과연 비만이 있거나 갱년기 증상이 심하며 어떠한 치료들로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약 치료가 있는데요. 한약 치료 요법은 바로 한방에서는 갱년기를 음허화동이라 해서 심장에는 열이, 울화가 차 있고 신장에는 허증, 음허증이 생긴 거를 바로 갱년기 증후군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한약을 이용해서 상초에 떠있는 열은 내려주고 하초의 음혈을 보충해주는 요법을 저희가 이제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바로 불균형된 호르몬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침 치료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얼굴에 열을 내려주고 뭉친 기혈을 풀어줘서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바로 침 치료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안면 홍조나 매액기나 아니면은 명치가 답답하고 목구멍에 뭐가 걸린 증상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뜸 치료를 통해서 부족해진 신허증, 신장 기능을 북돋워주고 또 자궁의 냉증이나 어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바로 뜸 치료를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때는 특별히 생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 본인이 갱년기 증상으로 괴로우면 혼자 꾹꾹 참지 마시고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친구나 친지들에게 널리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활기차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살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나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집에만 누워 있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밖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운동이 됐든 친구들과의 수다가 됐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됐든 간에 자꾸 밖으로 나가셔서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꾸준한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요. 갱년기 때는 골다공증이나 관절통,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자주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놓으면 이 시기에 여러 가지 골다공증이나 오십견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갱년기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콩이나 두유 같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콩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화학 구조식을 띠기 때문에 콩을 먹게 되면은 갱년기 증상을 많이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석류나 칡즙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조류나 견과류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원활하게 해주고 또 몸의 노폐물 독소를 바깥으로 빼줘 갱년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므로 즐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함께 구기자나 하수오나
진피, 귤 껍질차 같은 것도 간과 신장을 보호해 우리 몸에 혈을 보충해주고 불균형한 호르몬을 조화롭게 도와주고요. 또 상열감이나 식은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 구기자차 아니면 하수오차, 진피차, 칡차 같은 것을 이용해서 본인 체질에 맞게 다려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갱년기 때 살이 쪄서 고민이신 분들이 한의원에 내원하였을 때 주로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약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한약을 처방할 때는 무조건 식욕 억제하고 또 지방,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그런 한약 처방만이 아닌 갱년기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파악하고 본인의 체질이나 증상에 맞게 저희가 처방을 해드립니다. 이로 인해 식욕 억제, 또 포만감을 주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뿐만 아니라 갱년기에 본인이 겪고 있는 상열감이나 우울증, 불면증,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자꾸 붓거나 관절통, 근육통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치료를 해드리므로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침 치료를 통하여 본인의 식욕을 억제하는 혈자리를 저희가 자극하여 폭식이나 아니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게 도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와 함께 기혈순환을 시켜주어서 에너지 대사 기능을 극대화시켜 체지방이나 내장지방이 저절로 몸에서 체외로 배출되게 용이하기 쉬운 몸 상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또한 약침요법이라고 있는데요. 특히 산삼, 배양약을 주사기에 주입시켜서 체지방 부위에 특히 부분 비만, 복부나 팔뚝살이나 허벅지살 같은 부분 비만에 저희가 약침 주사를 놓게 함으로 해서 원기 회복과 체력 증강과 함께 또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개선시켜주고 면역력 강화나 피로 개선에도 도움되는 그런 이제 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갱년기 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면서 또한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되는 혈자리 딱 한 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삼음교라는 혈자리인데요. 우리 발목, 안쪽 발목에 복숭아뼈가 있죠. 거기서 정중앙으로 우리 종아리 쪽으로 올라가는 손가락 3마디 위에 움푹 들어간 자리를 바로 삼음교 혈자리라고 합니다. 이 혈자리는 특히 여성에게 좋은데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을 심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갱년기 증상이 심해질 때 바로 이 삼음교 혈자리를 꾹꾹 눌러주면 이런 상열감이나 아니면은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리불순이나 내지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복숭아, 내가측, 그러니까 안쪽 복숭아에서 손가락 3마디 위로 올라가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혈자리를 기억해 두시고 하루에 3번씩 한 번 누를 때 한 30회 정도 꾹꾹 눌러주시면 바로 갱년기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갱년기 증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호르몬제 복용을 할 것을 처방받았습니다. 권유받았다고 하시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걱정스러운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질문이 있었네요. 흔히들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처음에는 좀 참아보려 하다가 너무 심하게 불면증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막 땀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대인관계를 할 때 뭐 특히
무슨 이제 아시는 분들, 친구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할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화장이 예쁘게 하고 가도 다 지워져 버려가지고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이제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너무 오래 복용하면 뭐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더 잘 걸릴 수가 있다더라.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데 딱히 본인이 그렇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선은 무조건 호르몬제 복용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저는 세모로 대답을 해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는요, 너무 심한 분들에겐 일단은 호르몬제를 아주 짧게, 굵게 드시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한마디로 계속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살도 찌고 여러 가지 불면증이나 아니면 얼굴에 안면 홍조나 아니면 발한, 땀 같은 증상이 많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미련하게 또 무조건 참는다는 거는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심지어 우울증이나 또 자살 충동까지 일어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억지로 혼자서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요. 잠깐 약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제를 너무 장기간 복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의 오히려 불균형된 상태를 더 질질 오래 지속되게 그렇게 끌어갈 수가 있고요. 또 약에 대한 내성이 조금 생겨서 약을 잘 먹을 때는 괜찮다가 약을 끊고 나면 그 눌려있던 억울돼 있던 증상들이 갑자기 폭발이 돼서 더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상담 하에 처방량을 조절해 가면서 적정하게 드시되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아니면은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갱년기에 도움되는 음식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겨나가는 그런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이 있네요.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면 불면증이나 손떨림,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다이어트 한약을 주위에 이제 많이 드시죠. 왜냐하면 특히 갱년기 때는 본인이 많이 먹지 않아도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서 3에서 한 5kg 정도가 찐다고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또 갑작스러운 복부 비만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저희가 한약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다이어트 한약은 무조건 식욕을 억제하고 또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면서 무조건 또 살만 빼는 데 집중하는 처방이 아니라 갱년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증상이나 몸 상태, 체질을 고려한 처방을 저희가 쓰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다이어트 한약에는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발열 반응이나 아니면 그로 인한 어떤 손떨림이나 불면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90% 이상 대부분은 3일에서 한 일주일가량 겪고 나서 그게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일주일 뒤에는 대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갱년기 증상을 오히려 치료받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는 거에 두려움 없이 그냥 한의원에 내원받으셔서 처방받으시는 게 더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갱년기 증후군이란 무엇이며 또 갱년기 증후군에 왜 살이 잘 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성인병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 이와 함께 갱년기에
다이어트해야 하는 방법, 특히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